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의 내용을 오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4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능력을 재평가한 부분입니다. 먼저 핵능력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는 없지만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소형화 달성 기간이 2 내지 7년이며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2006년에 실시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하는 등 수상과 수중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군은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수상 및 수중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련장포는 5,500여 문으로 지난 2012 국방백서 평가 당시보다 700여 문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 300여 대가 2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는 북핵 등 안보 협력은 필요하지만 일본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 요소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로 못 박았던 2012 국방백서의 내용을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수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방백서 전문을 6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책자는 1월 중에 국회와 언론,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남북 대화 재개 문제 등 북한 신년사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이 6일 경기 지역 6개 사단에서 새해 첫 입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306 보충대대가 해체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사단 직접 입영 행사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선발된 분소대 전투병 지원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전서 입영 김진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육군 2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새해 첫 입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지역 사단 신교대에서 입영 행사가 열린 곳은 25사단을 포함해 모두 6곳. 병역 자원 감소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작년 12월 306 보충대대를 해체함에 따라 올해부터 장정들은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게 됐습니다. 신병 직접 입영에 따라 장병들이 부대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됨으로써 전투력 발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25사단에 입영한 장정 280여 명 중에는 지난해 처음 모집해 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2명의 분소대 전투병도 포함됐습니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5,500여 명과 후반기 4,400여 명 등 만여 명의 분소대 전투병을 모집해 GP와 GOP, 해안과 강한 부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남자라면 가까이 따야 될 거 최전방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군대 생활 잘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제 여자친구 사랑합니다. 부대는 입영식에 앞서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장으로 만들고자
입영 문화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입영 장정들과 가족, 친구들은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군악대의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의장대에 절도 있는 시범 공연까지 곁들여져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공연 같은 것도 보고 다 친절하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건강하게 잘 하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몸과 마음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육군은 사단 직접 입영제도 시행으로 개인별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입체적인 신상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면밀한 병력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의 세 번째 차기 호위함인 전북함이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3차원 탐색 레이더 등이 장착된 전북함은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박희진 기자입니다. 해군의 차기 호위함 전북함이 취역했습니다. 전북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뒤 1년 2개월 동안 해군의 각종 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말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5일 취역한 전북함은 2,500톤급으로 길이 114m, 폭 14m, 높이 25m이며 시속 56km까지 최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전북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3차원 탐색 레이더와 근접 방어 무기체계, 함대함 유도탄 등을 갖추고 해상 작전 헬기까지 탑재할 수 있어 대공, 대잠, 대함, 전 영역에서 공격과 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기 호위함의 한 명은 도광역시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전북함은 고려시대 화약을 만든 최무선이 해전 최초로 화포를 사용해 외선 500여 척을 물리친 진포대첩의 역사가 있는 전라북도의 명칭을 땄습니다. 전북함이란 한 명은 미 해군 군함이었다가 우리 해군이 인수해 운용한 기어링급 구축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북함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전력화 훈련을 거쳐 오는 5월 해군 3함대에 예속돼 조국 해상 수호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임무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감사원이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평시 안정적인 방산 물자 수급을 위해 부품 국산화율 지정과 경쟁 가능 품목에 대한 방산 물자 지정 취소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습니다. 정상윤중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군 본부 등을 감사한 결과 전시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국산 방산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 방사청 계약 물품 368건 가운데 75건은 수입 부품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구축함용 가스터빈 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엔진 모두 수입 부품으로 조달됐습니다. 전시 안정적인 무기 등의 확보를 위해 방산물자 핵심 부품 국산화와 방산업체 생산시설 유지가 필수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지정해 전시 안정적인 방산물자 확보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평시 수입 부품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되면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전시의 수입이 막힐 경우 국내 업체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어 방산물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방사청이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지정 취소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방위사업청 예산 3천여 원이 낭비될 수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의 국산화율을 지정할 것과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237개 품목에 대해 지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대학교는 6일 충무대강당에서 위승호 총장 주관으로 2014년도 석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205명의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이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사는 11명, 주간 석사는 86명, 야간 석사는 108명입니다. 국방대학교는 지난해 처음 5명의 군사학 박사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11명을 배출해 명실공히 국방안보의 최고 교육기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국방부 장관상은 이상일 해군소령이 받았습니다. 또 정희석 육군대위와 조우진 해군소령,
김영주 공군소령이 각각 육해공군 총장 표창을, 성현기 육군소령을 비롯한 27명의 학생이 성적과 우수 논문 등으로 국방대 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승호 총장은 훈시에서 국민들이 더욱 강한 군대, 믿음직한 군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 졸업생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강한 전투형 군대 육성과 선진 병영 문화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대학교는 지난 1979년 안전보장학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4,800여 명의 석사와 38명의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를 소개하고 또 관련 인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방산인 시간입니다. 요즘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2015년 새해 첫 번째 순서로 최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을 만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방위산업 관련 군납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 100개 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 없이 한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군인들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한꺼번에 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서 아주 일벌 100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군납 비리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최 회장은 지난 1993년 율곡 수사를 돌이켜볼 때 근본적인 혁신은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위층 부정을 적발한 성과는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라는 커다란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방산 관련 군납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최 회장은 몇 가지 해법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몇십여 년에 걸친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청렴결백한 도덕성, 하위직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들 중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고위직에 올린다면 군납 비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자체 감사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 기능, 법무와 기무요원, 헌병 수사 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고 이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 통제하는 사람들도 방산의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그 실무 몇 사람들이 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또 계속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최 회장은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무기나 장비를 수출하는 방식에 추가해 교육과 훈련, 군수 지원 등 패키지로 수출한다면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4억 불을 달성을 했는데 이런 어떤 부가적인 요소, 패키지 요소까지를 포함했다면 충분히 100억 불 정도까지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산 한류를 주장을 해왔죠. 율곡 사업 40년. 전화위복의 갈림길에 놓인 대한민국 방위산업. 자정 노력과 환골탈태의 자세로 혁신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고마운 사람 한 명쯤은 있을 텐데요. 따뜻한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고마운 이에게 감사를 전하는 감사 나눔 시간, 사랑의 군을 준비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때, 오늘 첫 시간은 육군 3공병여단 한우재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네, 입대했을 때 나이가 이제 29살 12월이었습니다. 그룹 타이푼의 멤버.
우재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30이 다 돼 입대했을 때 어쩌면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익숙한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고,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 군 생활이었고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군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행정보직을 맡고 행정병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해오던 게 음악이고 그런 쪽이라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밤새 저한테 그 가이드, 컴퓨터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한우재 상병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제 선임병들도 제가 모를 때 뭐 도와주었던 것이나 뭐 조언을 해주었던 것, 그 작은 것이지만 그때는 진짜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고, 저도 후임병이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우재 상병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낯선 군 생활의 시작도, 고된 훈련도, 추운 겨울도 마음을 열고 함께할 전우가 있다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병 계급장을 달고 앉아있던 지난 날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겨울 타냐? 목이 탑니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사람이 같이 힘든 시절을 겪었던 전우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날 것 같고, 떠나고 싶어하던 나의 그녀는 그렇게 나비처럼 바람 따라 날아갔지 오늘 같은 날.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 역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시했습니다. 지속적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직 전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존재 목적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